어, 마지막으로 스쿠버 다이빙 스킬을 조금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기초적이고 간단한, 어, 필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스킬은 마스크 물빼기라는 스킬입니다. 마스크 물빼기도 반물빼기가 있고, 완전 물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벗었다 다시 착용하는 그런 물빼기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왜 이 스킬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게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하시면 조금 더 배울 때 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스크 물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이 마스크에 습기가 차거나 다이빙 도중에 마스크가 벗겨지게 되는 상황. 그럼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본인의 잘못된 착용으로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반물 빼기 같은 경우에는 습기 제거. 반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반 한 다음에 습기를 제거. 그러면 좀, 뭐야, 완전 물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실리콘 부분이 잘못해가지고 완전 다 물 들어왔을 때 그때 당하지 않고 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또 스킬이고, 이제 벗었다 하는 거는 음, 만약에 마스크 스트랩이 끊어졌어요. 그 마스크가 없어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두 개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 가지고 뺐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스킬이 왜 기본적으로 세 개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선 해야지 본인에게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 상황 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알고 해야 정확하고 안전한 교육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어차피 실습 가면은 다 하겠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귀찮고 하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리나 이론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이 높아져요. 호흡을 하면 공기방울이 위로 쭉 올라가는 현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성질 때문이고요. 마스크 안에도 그리고 제 몸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는 코를 덮어서 착용을 하고요. 자, 마스크에도 공기가 있고 내 몸에도 공기가 있는데, 자, 물이 들어왔어.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어. 자, 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코로 흥 하고 압력을 주면은, 그러니까 공기를 흥 하고 뿌리게 되면은 압력이 더욱더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스크를 꽉 낀 상태에서 흥 하면은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안 빠져나간단 말이야, 잘. 그래서 코 부분에 실리콘 부분을 살짝 들어주면 공기와 물이 밑으로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밑에 봤다가 위 쫙 보면서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코 스트랩을 살짝 들어주면 되는데 위에 그 실리콘 부분을 막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안 빠져나가겠죠? 아까 말했듯이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위 부분을 들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하면은 공기는 밑으로 빠져나가지. 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가지. 그걸 이해하고 해야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서 하면은
다시 잘 하실 수 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마스크에 물이 차 있어도 몸에 있는 공기를 코로 인해서 하고 배출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콧바람의 압력이 생각외로 세기 때문에 물은 자연히 배출됩니다. 이게 한 번에 해도 쫙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나눠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본인의 그런 콧바람 세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 조금씩 빼도 빠진다면은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 포인트는 습기가 차거나 마스크 압착이 잘못되어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호흡기 대찾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기 없으면은 내가 물고 있는 게 빠지면은 나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호흡기가 1단계 달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팔이나 이런 걸 다 돌렸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호흡기가 없어져도 침착하게 찾아서 다시 물고 호흡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지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또 뺐다가 하면 되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고 하시면은 실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진짜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못 찾아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지. 물론 버디가 그런 거를 캐치해가지고 케어해 주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본인이 이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패닉을 하게 되면 다시 호흡기를 눌러줘도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호흡기 되찾기 스킬입니다. 자, 처음에 호흡기를 놓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기를 손에 물고, 손에 잡고 뺐다가 다시 가져와서 물어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놨다가 그 호흡기 되찾기 법에 의해서 팔로 스윙을 하면서 끌려온 호흡기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안전하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되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된다. 몸 안에 공기를 쭉 빼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빼주면서 이 물속에서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참아버리면은 폐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항상 몸 안에 공기는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기를 놓쳐도 손만 뻗으면 다시 찾아 물고 호흡이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쳐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전함을 인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에 들어온 물은 이게 호흡기가 빠지면 입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지고 물으면은 물은 두 가지 방법. 후 하면은 옆에 배출되는 배출구로 물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퍼지 버튼이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게 이 막이 있는데 퍼지 버튼 누르면은 계속 공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누르면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 스킬 사용 포인트는 다이버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도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다가 내려가는 중에 발로 밟아가지고 호흡기를 밟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막 허우적대다가 옆에 있는 거 잡다가 손으로 당겨서 호흡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게 호흡기 되찾기 스킬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스킬은 중성부력이에요. 어, 아까 두 가지 스킬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스킬이고 중성부력은 스쿠버 다이빙의 좀 어느 정도 핵심이 되는. 왜냐면 이걸 못하면은 진짜 민폐 다이버가 되거나 재미가 없어요 진짜. 유용을 해야 되는데 중성부력 감 잘 잡으시는 분들은 쉽게도 잘 잡으시는데 이거 못 맞춰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성부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SF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우주선 내에서 승무원들이 그냥 딱 어디 짚고 딱 하면은 쭉 해서 그,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쭉 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물속에서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주인처럼 중성부력을 딱 맞추면은 일정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중성부력을 맞추는 가장 큰 포인트고, 이게 중성부력에 맞추면 발차기만 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일정한 위치로 해서 유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여기 웨이트 부분은 설명 안 했는데, 하여튼 본인이 맞는 웨이트를 다 맞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누운 다음에 BCD에 공기를 일정량 주입하고 호흡만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면 자 폐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체가 좀 뜨겠죠. 그리고 뱉으면 다시 상체가 내려앉고,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호흡으로 이 내 몸이 조절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핀피봇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호버링이라는 걸 해요. 자, 호버링이라는 걸 하는데, 호버링의 명칭은 헬리콥터가 일정 위치에 가만히 머무는 것을 어,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헬기처럼 이제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일정 고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다이버도 뭐 서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어찌됐든 간에 자 바닥에 닿지도 않고 수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일정 위치 호흡하면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까지 하면은 중성부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제 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걸 못 하게 되고, 그냥 저는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도 호흡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서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물속 생태계, 물속 생물한테 민폐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바다 이런 데 가면은 산호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산초들이 있는데 중성부력을 못 맞추게 되면은 그럼 밟게 되거나 못 맞춰서 막 손으로 짚고 이러면서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민폐 다이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부력은 정말 시간이 들더라도 공을 들여서 본인의 부력을 이해를 하고 그 이론이나 실질적인 제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형 핀킥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 파괴 안 시키는 그런 그린 다이버, 여기는 뭐 한국에 그린 다이버라고 하는데 그린 다이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용의 포인트는 물속에서 유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본 스킬 중에 기본 스킬이다. 내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솔직히 물에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는 아까도 명칭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 장비 조절을 해서 물속에서 조절을 통해서 잠수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력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장비 조작 능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공기를 빼야 되나, 공기를 더 넣어야 되나, 그리고 호흡을 일정 호흡을 조절해줘야 되는 그것 스킬을 계속 연습하셔야 중성부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할 때도 잘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스킬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본 것 같은데 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교육하는 편인데 이렇게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좀 처음이라 좀 미숙했던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스쿠버 다이빙이 정말 매력 있는 레저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한번 배우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